안녕하십니까. 이수무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부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몇몇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잡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클린업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개발에 관련해가지고 투자 계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클린업 시스템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때 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갔었을 때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구분이 명확하게 그 구역 지정을 받아놓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강북권도 있고 강남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권부터 해가지고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동구라는 자체가, 강동구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재개발보다는 이제 재건축 중심의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 다소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개발과 사업 구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셨을 때 이 사업 구분에서 이제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사업 구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볼 거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거는 이제 클릭을 푸시고 이렇게 구역을 보실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주택 정비형이 있고 여기 재개발 중에서도 도시 정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 정비형과 재개발 이거 두 가지 다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 정비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노후 주택지 위주의 지역을 이제 재개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지역들이다 보면 될 것 같고, 이 도시 정비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도시 재생. 이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겠죠. 이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주거 시설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주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낙후되어 있는 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이제 깔끔하게 해주면서 기존 주거 지역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도 일종의 전면 재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어떤 방식이냐면 주택지, 노후된 주택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노후 주택지를 제외하고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 통합 개발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거시설도 있고 상업지라든지 그리고 업무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재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일종으로서 투자자분들도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택 정비형과 도시 정비형 모두를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업무시설과 업무동이 따로 있다든지 그리고 그 밑에 상업시설 1, 2층, 3층은 상가다. 그리고 주택이 아파트가 있고 이런 구조들이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 주상복합의 형태로 개발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형 사업도 재개발과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지역을 클릭을 해제를 하시고 이제 두 가지 정비 사업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 단계라든지 이거를 좀 사업 선택 방법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개 자료에 대해서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속도라든지 사업 명칭별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초기일수록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우리가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을 살펴볼 때 진행 단계 관련해서 이거를 봅니다. 진행 단계별로 해서 사업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천호동 관련해서 강동구만 이렇게 재개발지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호동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있겠고 관리처분 단계,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단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재건축 지역이 중심이 많이 재건축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정식적으로 정비구역을 받지 않은 완전 초기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계위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게 되면 정비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구나. 그러면 임장활동을 통해서 여기가 재개발이 될 수 있고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반대가 적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 아직은 기본계획밖에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 정비구역이 지정받기 전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개발 수익을 크게 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사업 완전 초기인 단계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여기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반 전면 주택에 대한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도 있지만 여기 도시 정비형이라고 있죠. 천호동이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관리처분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관리처분 단계다라고 하면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이 천호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권이 워낙 발달돼 있는 지역이고 물론 이제 주거 시설도 있지만 이런 상권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과 주거 시설을 통합한 개발을 하는 지역들이 바로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동 같은 경우 자체가 재개발 지역으로서는 이제 강세 지역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차츰차츰 지역을 한번 단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초구나 강남, 송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남 3구에 대해서 재개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은 사실 유일한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여 마천 지구를 좀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아무래도 서초나 강남, 송파 이쪽 일대 자체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된 재개발 지역보다는 아파트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지 재개발은 거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이다라고 하면 거여 마천 지역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송파를 좀 클릭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업장이 나오죠. 바로 이 거여 지역과 마천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여 마천 지역은 이미 벌써 거여는 이미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여 마천 지구 중에서도 이제 마천 지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마천 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막 추진위가 승인돼 있는 지역과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밟아져 있는 사업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에서 10억 미만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입지적으로는 최상위급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지도로만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거여 마천지구 같은 경우는 좀 지도를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송파권에서도 이제 끝자락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여 마천지구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보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미 거여는 완성 단계인 지역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천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고 향후 이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데요. 좀 지도를 크게 좀 살펴보면요.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절대 떨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 지도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강동구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주변 시설이라든지 지역은 많은 분들이 괜찮은 지역으로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밀지구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여 마천지구인데 여기는 바로 위례입니다. 이 위례 같은 경우는 이미 20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이고 이쪽에 대한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착공이 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은 향후 앞으로 가치가 충분히 상승할 더욱 상승할 지역이고요. 향후 지금 아직은 그 성남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된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여기도 전체적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고 뭐 분당이라든지 그리고 이 밑으로 있는 판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남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도 최고의 지역으로 주거 벨트를 형성할 지역이기 때문에 거여 마천지구 또한 향후 이제 미래 가치는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 중에서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향후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여 지역은 투자는 당장 재개발은 하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억 미만으로 해서 좀 투자를 재개발, 향후 신축으로의 탈바꿈이 예정돼 있는 지역을 투자하시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마천을 좀 보셔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사이트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강남 3구에서는 송파 중에서도 거여 마천 지역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강남권에서 재개발 지역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작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작구는 크게 결국에는 이제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 또 이제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이 또 있습니다. 이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신대방이 2호선 노선으로서 강남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도로만 놓고 봐도 2호선을 활용하는 지역들은 대한민국의 서울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역세권 단지고 1,500세대 그렇게 작진 않죠.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1,500세대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대방 역세권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살펴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대단지의 뭐 이쪽 지역에 있는 뭐 신림이라든지 이런처럼 대규모의 뭔가 계획된 뉴타운이나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2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대방 역세권을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동작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은 강북권에서 이제 한남 뉴타운과 성순 뉴타운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뉴타운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 흑성 뉴타운이 있고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데요.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의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여의도는 뭐 과거에는 방송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가였죠. 그리고 현재로서의 가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여의도에도 주거시설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뭐 금융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거 시설들이 있는 건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금액대들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의도 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에 이제 주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여의도가 아닌 지역으로 이제 밀려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신길 뉴타운이 이제 신축으로서의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이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에는 과거에는 좀 지도를 조금만 더 크게 보신다고 하면요. 이
신림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물레동 그리고 선유도나 당산역 이 하단 부분에 아파트들이 이 지역의 최대 수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길 뉴타운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수요들을 전부 흡수를 하면서 여기는 이미 15억 이상 하는 지역이 돼버렸죠. 과거에 신길 뉴타운이 처음 조성되는 단계만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미 이쪽이 완성이 되면서 여의도의 최대 수요 지역이 돼버리면서 이쪽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미 완성돼 있고 아직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완전 사업이 초기 단계들이 많아요.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은 아직 보시면 이렇게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3구역이나 5구역은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노량진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좀 중기에서 이제 초기 단계 재개발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7년, 8년 후면 이제 단계별로 구역별로 이제 입주가 완료되고 완공이 되면서 입주가 완료될 텐데 그때가 된다고 하면 이 여의도권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서 최고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량진 뉴타운의 향후 미래 가치는 충분한 지역이고 이미 벌써 이쪽 지역은 전반적으로 단독이라든지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이미 10억 이상 투자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여의도에 대한 최대 수요 지역이 될 거고 그리고 9호선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흑성 뉴타운 또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노량진 뉴타운 또한 강남 접근성이 9호선을 이용하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량진에 대한 가치는 향후도 지금도 물론 괜찮은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좋죠.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도 뛰어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으시고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이쪽에 대한 가치도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흑성 뉴타운은 약간 사업 속도들이 전반적으로 차이는 나서 좀 완성 단계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서 초기로 투자하실 수 있는 사업장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 속도를 순서대로 이제 한다고 하면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진이 단계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 단계들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밟고 관리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을 좀 줄여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관악구 쪽을 살펴볼 텐데요. 관악구 동안 중요한 지역들이 몇 가지 있죠. 바로 이제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지와 그리고 신림 뉴타운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권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신림 뉴타운 무허가 건축물도 많았었고 입지적으로도 산을 많이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통편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3구역이 이미 관리 처분 단계고 그리고 구역별로 1구역과 2구역이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밟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치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경전철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전철을 이용을 해서 신림역에 대한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2호선으로 강남권을 활용하실 수 있고 남북 강남 순환도로를 통해서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도 나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치가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무허가 건축물만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투자 금액은 이미 5억에서 6억 이상 넘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상황이고 봉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악구에서는 신림 뉴타운을 좀 많이 보시고 계시긴 하지만 봉천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봉천 같은 경우는 2호선을 아예 끼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봉천 뉴타운의 재개발지 지역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7호선을 이용을 해서 이수역이라든지 내방, 그러면 바로 이제 강남권에 진입하는 지역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물론 이제 사업 속도도 이제 사업 속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미 관리 처분 넘어서 이제 철거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넘어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통해서도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런 바로 봉천동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림 뉴타운도 이렇게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해서 신림 뉴타운 또한 괜찮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미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비라든지 지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주를 시키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철거가 이제 공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4년 전으로 해서 이제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주를 하고 2구역이 그 다음 입주, 1구역이 그 다음 입주를 통해서 이쪽 지역 또한 새로운 신축 아파트 단지로 형성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구 쪽에서 이제 영등포구가 있을 텐데요. 영등포구는 약간 사업이 좀 많죠. 이렇게 뭐 당산 제3구역, 영등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단계들이 있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영등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지 비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지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역구역을 잘 살펴보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관련해서 영등포 뉴타운을 제외하고라도 물레동 일대에 대한 재개발도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물레역을 중심으로 이제 물레동에 대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레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등포 뉴타운 쪽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을 통해서 영등포 뉴타운도 여기가 무슨 뭐 10몇 억이냐 라고 하셨던 분들마저도 인정하는 지역이 이미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과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잘 요인을 따져보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구를 살펴보실 때는 영등포 뉴타운과 물레동 일대의 재개발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라든지 양천구는 뭐 물론 이제 신정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구로구라든지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좀 재개발지도 이런 강남구 중에서도 좀 강남 3구나 강동구처럼 좀 상대적으로 좀 재개발지나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없는 지역이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재개발과 클린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클린업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가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었던 사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강동구 같은 지역도 우리가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중심 지역이지만 재개발이 있었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서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지역, 같은 입지라고 하면 사업 속도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내가 입주가 당장 다가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기대 수익이 바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입주가 가까워 있는 지역일수록 더 좋은 투자처는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투자 금액도 높은 거기 때문에 내가 금액이 한정돼 있는 금액에서 최고의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그리고 사업 속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투자 금액이 가용한지에 대한 부분도 다 유념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강남권에 있는 재개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입지라든지 향후 사업 속도의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속도들을 살펴봤는데요. 금액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강북권을 넘어가서, 그리고 강북권이 아니더라도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그 수도권 주요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지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